네, 안녕하십니까. 성형 알려주는 남자 오치안 성형외과의 이용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두피 수술 후 관리 그 두 번째, 실밥 뽑은 후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술 흉터는 아주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상처가 튀어나오지 않게, 켈로이드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피 수술의 경우 우리 양성종양 제거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피부 절개만 가했을 경우 이 상처는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원래 피부가 원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고 봉합을 하기 때문에 스테리 같은 거는 필요 없고요. 단 흉터가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경우는 우리 모반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두피 무형성증이나 그런 병변을 크게 떼내서 봉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흉터가 이렇게 좀 넓어질 수가 있어요. 흉터가 넓어지게 되면 거기는 머리카락이 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는 넓어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흉터 연고는 켈로이드나 비후성 반응을 덜 생기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수술 부위 주변을 일시적으로 탈모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탈모 생긴 부위에 흉터 연고를 너무 오래 바르다 보면 모낭이 막혀서 머리카락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옛날에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경험상 약간 그런 것 같아서 두피는 굳이 흉터 연고를 안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흉터 연고를 바르실 거면 딱 절개선 부위만 아주 얇게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넓게 바르지 마시고 그 흉터 선에만 발라주시고요. 우리 머리카락은 매일 조금씩 자라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이만큼 자란 상태에서 스테리를 붙여주게 되면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정말 맨살 느낌으로 밀어줘서 테이프를 붙여줄 수 있는 게 아니면 스테리는 굳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뭐 스테리 대신 머리를 이렇게 묶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흉터가 좀 덜 넓어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술하다 보면 피부도 당겨야 되고, 아무래도 보비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하고, 피부가 당겨지게 되면 모낭이 좀 멍이 든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멍이 든 모낭에 있는 머리카락이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탈모가 온 머리카락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나니까, 초반에 머리가 막 너무 빠졌다고 해서 흉터 너무 넓지 않냐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머리카락이 날 동안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밥 뽑은 다음에 붉어지는 건 괜찮고요. 우리가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서 피부 안쪽에 이렇게 미세 혈관이 막 발달하는데, 이런 혈관들이 비쳐 보이는 게 약간 붉어짐의 원인이고,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는 게 대부분이고, 실밥 뽑기 전에 점점 붉어진다면 이거는 염증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봉합 부위 주변이 붉어지면서 좀 통증이 있으면 염증의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이 염증 치료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수술 부위 탈모의 원인은 되게 다양해요. 일단은 두피를 너무 억지로 당겨 꼬매면 이제 허혈성 탈모라 그래서 이 당겨진 피부에 심어진 모낭에 피 공급이 안 돼서 탈모가 올 수도 있고요. 수술 후에 수술 부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 그럴 경우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되면 역시 모낭에 상처가 되면서 영구적인 탈모가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모발 수술할 때 모발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이제 모반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모낭이 이 모반 쪽으로 나 있다, 그럼 이제 모반을 이렇게 자르면서 그 옆에 있는 모발의 모낭이 같이 잘릴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아래쪽에 머리카락이 안 날 수 있고, 모낭 방향에 따라서 약간 비껴서 절개를 넣을지 이런 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두피에는 굵은 혈관들이 많은데 절개를 넣다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혈을 했는데 그 부위에 모낭이 같이 붙어 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지혈하는 과정에서 모낭이 손상을 받게 되고, 이럴 경우 피할 수 없는 탈모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는 모낭의 방향도 좀 고려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혈관을 보존하면서 수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담당 의사가 할 일이니까 뭐 수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피 모반의 가장 흔한 거는 이제 피지샘 모반이거든요. 우리 피부 밑에 있는 피지가 뭉쳐서 생긴 모반인데, 이거는 피부 속에 있기 때문에 경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조금 더 크게 절제를 하는데, 만약에 그 절제범위 바깥에 피지샘 모반에 해당되는 피지샘이 숨어 있다. 얘는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흉터 부위에 뾰루지나 비립점 형태로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다 커버하기 위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너무 크게 떼어낼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피지샘 모반이나 멜라닌 모반도 마찬가지고, 이게 작게 올라오면 뭐 그거는 크기에 따라서 작게 국소마취로 간단하게 리터치 수술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두피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Q&A 시간을 가져봤는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